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의 인생학교입니다. 이 채널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깊은 지혜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녹여내어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진짜 힘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으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침묵의 영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말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 못했던 말을 후회하는 분들보다 너무 많이 말해버렸던 것을 후회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말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입을 떠나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날개에 달린 새처럼 어디로 날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을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한 번 시위를 떠난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화살이 나에게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조선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관료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소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선생은 무려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크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18년을 묵묵히 학문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이 목민심서를 낳았고 경세유표를 낳았고 흥음신서를 낳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는 정약용이라는 이름은 바로 그 침묵에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침묵은 품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추어야 하는가?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실패와 아픔을 세상에 드러내지 마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심장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도 아프고 아이가 넘어지면 부모의 가슴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이기에 겪는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이웃에게 털어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모두가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눈빛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잘 들여다보십시오. 동정처럼 보이는 그 눈빛 뒤에는 우리 집은 저렇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은밀한 안도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힘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의 위안을 얻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겪은 실패가 그들의 위안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라면 그나마 견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방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문은 불처럼 번집니다. 동네 사람들만 알던 이야기가 학교 학부모 모임으로 퍼지고 직장 동료들에게 흘러가고 친척들 사이에서 떠돌고 결국은 당사자인 자녀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절대 좋은 방향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과장되고 왜곡되어 전해집니다. 자녀가 사업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가족만 알아야 할 일입니다. 자녀가 이혼을 했다면 그것은 가족 안에서 품어야 할 일입니다. 자녀가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면 그것은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도록 도와야 할 일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가 묵묵히 옆에서 지켜주어야 할 일입니다. 한 번 퍼진 소문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패는 시간이 지나면 경험이 됩니다.
아픔은 흘러가면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나 소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낙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 그분 아들이요. 예전에 사업 망했던 그분이요. 이 한마디가 자녀의 새로운 시작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아픔을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녀의 실패를 침묵으로 보호하는 것, 그것도 부모의 깊은 사랑입니다. 대신 조용히 곁에 있어 주십시오. 말로 위로하려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다면 조용히 손을 내밀고, 정서적으로 무너졌다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주십시오. 그 조용한 존재감이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슴에 품은 뜻을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생 자신은 자신의 가문이 당한 치욕을 결코 남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자녀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어려움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노후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병원비로 빠져나가고 예상보다 생활비가 더 들고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기는 미안하고 그렇다고 혼자 감당하기엔 버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예전과 같은 눈빛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력은 곧 발언권이고 경제적 여유는 곧 사회적 위치입니다. 당신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슬그머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혹시 도움을 요청받을까봐, 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미리 피하는 것입니다. 결국 위로를 얻으려 했다가 오히려 더 큰 고립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 안에서만 의논하십시오. 자녀들과 솔직하게 현황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숨기지도 마시고 체면 때문에 과장하지도 마십시오. 만약 정부의 복지제도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기초연금,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런 제도들은 당신이 평생 세금을 내며 함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웃이나 친구들에게는 절대 구체적인 어려움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은 당신의 자존감을 더 깊이 갉아먹을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 생활 중에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그 어려움을 원망하거나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인류의 문화유산이 된 불멸의 저작들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돈의 액수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당신의 품격과 지혜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건강 문제를 과도하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에서 이상 신호가 옵니다. 관절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건강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건강 문제를 너무 자주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 한두 번은 걱정해주고 위로해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이야기야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점점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의견을 물어보거나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조금씩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자신의 존재감과 위상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건강 문제를 완전히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알아야 하고 의사와는 반드시 솔직하게 상의해야 합니다. 정말 가까운 것 한두 명과 마음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질병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 문제는 삶의 한 부분일 뿐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산책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요즘 산책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요가를 해보고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는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고 당신의 존재감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 생활 중에 건강상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핑계로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이 연구하고 저술했습니다. 건강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건강한 부분에 집중하십시오. 네 번째, 과거의 성공담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에 눈길이 갑니다. 젊은 시절 빛나던 때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집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에 내가 일할 때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입 밖으로 나오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성취를 이루기 어려워지고 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줄어드니 자신이 가장 빛났던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성공담을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과거 이야기만 하는구나.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앞에서 과거 자랑을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꼰대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경조 시대의 임금의 총애를 받던 관료였던 자신의 과거를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목민심서, 경세유표, 흥음신서 같은 불멸의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과거의 성공담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잠깐 멈춰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정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전하고 싶어서입니까? 대부분은 전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시오. 과거의 성공담은 당신만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억이 내면에서 용기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한 사람이 진정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고 성장하는 어른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 간의 갈등을 외부에 드러내지 마십시오.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 사이의 갈등, 며느리와의 마찰, 사위와의 불편한 관계, 손자, 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이런 크고 작은 갈등들은 모든 가정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족의 갈등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일단 밖으로 나간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과장되고 왜곡되어 전해지면서 실제보다 훨씬 심각한 갈등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가족 전체가 동네의 화제거리가 되고 갈등 당사자들도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불만을 외부에 털어놓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 번 퍼진 이야기는 결국 당사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더욱 깊이 상하고 복구하기 어려운 상처가 남습니다. 가족 갈등이 생겼을 때는 먼저 냉정하게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릴 문제인지 판단하십시오. 많은 가족 갈등들이 사실은 일시적인 감정 대립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가족이 모여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가족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가족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곧 당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중에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병은 사라질 것이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참고 견디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6번째, 타인에 대한 험담과 비판을 삼가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날카로워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보이고 사회의 모순이 느껴지고 이웃들의 잘못된 행동이 눈에 걸립니다.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험담과 비판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당신이 남을 비판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다른 곳에서 나를 비판하겠구나. 신뢰가 무너집니다. 관계가 멀어집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으로 여겨져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험담에는 강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야기하면서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의 현명함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인데라는 말로 시작하는 험담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하면 점점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찾게 되고 과장하게 되고 확인도 안 된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다 판단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잠시 멈추십시오. 그 말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침묵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대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좋은 소식을 나누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더 가까이 다가오려 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침묵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보았지만 성급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감정과 생각을 학문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세월이 후대의 길이 남을 위대한 유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충만함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참음에서 나오고 진정한 지혜는 침묵에서 피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을 이기고 침묵을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어른다움을 갖게 됩니다. 사생활을 지혜롭게 감추고 불필요한 말들을 줄이며 마음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입니다. 자녀의 아픔을 품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을 조용히 관리하십시오. 건강 문제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과거보다 현재를 사십시오. 가족의 갈등은 가족 안에서 푸십시오. 험담 대신 칭찬을 선택하십시오. 이 6가지 침묵의 지혜를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존경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기는 유산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품격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할 때 참 품이 있는 분이셨다. 진정한 어른이셨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과거를 원망하거나 현실을 한탄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소중한 가족, 어머니, 아버지 혹은 나이 드신 어른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깊은 지혜를 현대의 삶에 녹여 여러분의 하루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약용 선생이 가르쳐준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약용 선생의 해안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다산의 인생학교에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